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TV입니다. 자,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랜드로버의 중대형 패밀리 SUV고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 하는 모델이에요. 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랜드로버 브랜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랜드로버 차들을 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고급진 주행감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제 이 디스커버리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차에 대해서 느껴보려고 열심히 테스트해본 결과 디스커버리가 진짜 만만치 않은 게, 이 차에서 제가 그 디펜더에서 좋아하는 그 느낌들이 이 차에서 정확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놀랐는데, 저는 솔직히 이 차에 대해서 타보기 전에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그 랜드로버의 상위 라인업인 그 레인지로버에서 느꼈던 이런 주행감이나 승차감이 디스커버리 라인업에서도 그대로 느껴질까 걱정했었고, 이 차의 자세를 보면은 전고가 되게 높아요. 전고가 이 정도로 높은데 이게 고속주행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기보다 고속주행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차를 좀 자세히 느껴보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리뷰를 하면서 과연 이 차가 경쟁차들 대비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차인지 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입 중대형 SUV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시승 예약을 하고 준비된 시승차를 타고 제가 봤을 때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GL이나 X5를 타고 왔다면 이 차를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행을 하면 이 차에서만 느껴지는 그 특징이 느껴질 거예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고속도로를 쭉 이렇게 크루징할 때 디스커버리만이 주는 묵직한 고급진 주행감이 느껴질 거예요.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차가 정말 묵직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 잔잔한 파도를 가르고 가고 있는 크루즈선에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로. 그럼 이런 느낌이 다른 차에서는 느껴지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네, 안 느껴집니다, 이 느낌은. 그러니까 같은 에어스프링이 달렸다고 하더라도 에어스프링의 어떤 세팅이나 댐퍼 세팅 이런 거에 따라서 주행감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7 같은 경우에는 이 차랑 완전 극반대에 있는 주행감을 보여주죠. 차체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롤도 없고 피칭도 없고 정말 이 도로를 트랙션으로 꽉 움켜잡고 탱크가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GLE 같은 경우에는 약간 Q7하고 X5의 중간 느낌인데 롤을 어느 정도 잘 억제를 해주지만 Q7처럼 묵직한 느낌은 아니고 가볍게 하늘 위를 약간 동동 떠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GLE는. 그리고 X5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차랑 되게 비슷한 주행 질감인데, X5도 되게 이 주행을 하고 있으면 그 고급진 둥실거림이 있어요, 이 차에서 느껴지는. 근데 X5는 차체 전체가 묵직한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차는 상체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위를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주행감의 느낌을 주는데 X5는. 근데 이 차는 절대 가벼운 느낌이 아니고 딱 상체가 하체를 쫙 이렇게 누르고 가면서 가는 고급진 둥실거림이라는 거죠.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속주행을 할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요. 근데 이 차의 주행 안정감이 GLE, X5, Q7 이런 차들 대비해서 절대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차들은 아시다시피 이 차랑 하체 설계도 다를 뿐더러 전고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차의 주행 안정감이 절대 그 차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행 안정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도 한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주행 안정감이 엄청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전고가 되게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지상고 자체가 X5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댐퍼 스프링 세팅을 보면은 제 예상과 다르게 댐퍼의 그 길이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댐퍼의 굵기가 생각보다 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차의 댐퍼 길이가 이 전고에 맞게 그만큼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댐퍼의 스트로크 범위가 그에 맞게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댐퍼의 움직임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차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전고가 이렇게 높은데 댐퍼도 쉽게 움직여버리면은 도로 위에서 조그만 업앤다운을 만나도 차가 심하게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은 이게 은근히 댐퍼
댐퍼의 감쇄력이 좀 탄탄한 편이에요. 의외로 한없이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댐퍼가 탄탄해가지고 뭐 이런 요철을 만날 때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차의 주행 안정성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 차의 주행감이 굉장히 묵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독삼사 경쟁하는 차들과 비교해서 묵직하다는 거지, 랜드로버 브랜드 안에서 보자면 이 차의 주행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디펜더와의 주행감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디펜더나 이 차나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세팅이나 설계 이런 게 다 동일해요. 근데 디펜더는 이 차체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알루미늄 블럭을 박아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댐퍼 감쇄력이나 설계 이런 게 다 동일한데, 이 차랑 디펜더랑 느껴지는 이 주행감의 차이가, 디펜더는 이 차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묵직한 주행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디펜더를 가지고 몰아보면은 주행감이 이 디스커버리보다 약간 더 고급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참 이게 올터레인 타이어를 낀 디펜더가 온로드용 SUV인 디스커버리보다 주행감이 더 고급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량감에서 때려주는 이 고급진 주행감 앞에서는 이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어떤 주행 승차감을 봤을 때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나는 이런 주행감에 있어서 정말 이 탁 자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하실 분들은 이 차의 주행감이 당연히 싫게 느껴지실 거고, 다만 묵직한 고급진 주행감은 사실 이 급에서 이 차 빼고는 사실 느낄 수 있는 차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뭘 얻느냐, 이거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 바로 이 시트 포지션인데, 아까 전고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 차의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제 디펜더나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 많이 타보고 하니까 이게 랜드로버 특유의 그 높은 시트 포지션이 적응이 됐는데, 특히 X5나 GLE 같은 차들 타고 나서 바로 이 차를 타면은 시트 포지션에서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분명히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높은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은 일단 시야가 되게 높아요. 시야각이 높으면은 운전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특히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내 앞차뿐만 아니고 앞차까지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만 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지 스로틀을 밟을지 결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정말 편하고, 도로 상황 전체가 한눈에 보이니까 이게 운전의 어떤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고 운전의 편의성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차 유튜버 하기 전에 세단파였거든요. 근데 차 리뷰를 하면서 이 시트 포지션 높은 차들을 정말 많이 타보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은 SUV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트 얘기가 나온 김에 착자감 얘기까지 좀 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랜드로버 브랜드 안에서 레인지로버랑 이 디스커버리 라인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이 시트 착자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는 세미애날린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레인지로버의 고급진 승차감의 한 30% 일조를 하는 게 세미애날린 시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트는 정말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착자감이 좋은데, 이 차는 일단 절대 그 급이 아니에요. 윈저 가죽이 쓰였는데 뭐 일단 소재 자체는 정말 좋아요. 소재 이 느껴지는 감촉 자체는 정말 좋은데 약간 탄탄한 편이에요. 한 아우디 Q7 정도? X5나 RX보다는 확실히 탄탄한데 GLE보다는 조금 더 푹신한, 정확히 아우디 Q7의 시트 느낌이 나는데, 근데 제가 이 방지턱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다양한 차들을 지금 이 똑같은 코스에서 지금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차의 방지턱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방금 저 긴 방지턱을 넘을 때 앞바퀴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뒷바퀴가 그 방지턱을 올라타는 그 느낌이 좀 더 빨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를 다른 경쟁차들로 넘어보면은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긴 차들이잖아요, 준대형 SUV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앞바퀴가 떨어지기 전에 뒷바퀴
뒷바퀴가 저렇게 과도하게 빨리 방지턱을 타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런 느낌이 들길래 이거 뭐 휠베이스가 좀 짧은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X5 대비해가지고 휠베이스가 5cm 짧고 GL이나 Q7 대비해가지고는 휠베이스가 거의 한 7cm 정도가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긴 방지턱을 넘을 때 경쟁차들보다 뒤에가 좀 더 방지턱을 빨리 타네? 이런 느낌이 간혹 가다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약간은 좀 이질적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차의 승차감에 있어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랜드로버 차들을 타보면은 일부 차종에 있어서 상하체의 일체성이 좀 떨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 하체가 상체를 버텨주지 못해가지고 이런 요철을 크게 만날 때 방향성 없이 흔들리는 그 느낌을 느낄 때 정말 약간 기분이 더러운데 이 차도 약간 걱정을 한 게 전고가 되게 높다 보니까 상체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자 요철이 굉장히 많이 부분 방금도 저렇게 크게 요철이 들어올 때 이 상체랑 하체가 전혀 따로 노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의 승차감을 그 RRS랑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RS의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댐퍼가 랜드로버 치고 엄청 부드러운 편도 아니에요. 약간 좀 탄탄한 편인데 솔직히 뭐 독삼사들과 비교해서는 부드럽지만 랜드로버 라인업 중에서는 약간 좀 탄탄한 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롤이나 이런 거를 제어를 하려면 댐퍼를 랜드로버 차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철이 있는 도로를 갈 때 일단 RRS보다 댐퍼가 약간 탄탄할 때 나오는 진동들이 엉덩이 밑에서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그게 워낙 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도 많이 쓰였고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좀 누르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기분 좋게 빨리빨리 사라지긴 하는데 RRS는 훨씬 댐퍼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사실 그것도 이제 시트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착자감에서 나오는 승차감의 향상?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랑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2, 3열의 공간감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시트가 1열보다는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여기에도 큼지막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 전고가 높아서 오는 쾌적함이 있고 근데 약간은 좀 특이한 게 시트의 크기가 약간 아우디 Q7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앉아있는 이 2열 이 시트 있잖아요. 이게 좀 좁아요. 왜 좁냐면 이 중간의 시트도 어느 정도 좀 크게 만들려고 왼쪽 시트하고 오른쪽 시트의 크기를 약간은 좀 줄여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시트 앉아보면은 중간에 시트가 크기가 이 정도로 가면은 딱 이렇게 가잖아요. 솔직히 중간에 앉은 사람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어. 다자녀 가구가 이 차를 사면은 중간에 앉았다라고 해가지고 남매나 자매끼리 싸울 요소가 크게 없는 시트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열에 왔는데 일단 3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전고가 높아요. X5 7인승 같은 차들은 사실 3열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전고가 높아가지고 제가 허리를 바짝 이렇게 세우고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정말 머리카락이 닿을랑 말랑 하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고 이게 무릎도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무릎이 닿는 정도. 그러면 딱 이렇게 정말 짧은 거리 이렇게 갈 때는 공간성에 있어서 막 그 답답하기는 한데 적어도 이 급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성 중에서는 최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열 승차감을 테스트하러 왔는데 와, 이렇게 넘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턱을 지금 한 3, 40km 정도로 넘는데 이 방지턱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넘고 떨어질 때의 충격을 정말 너무 깔끔하게 먹어줘요. 한 번 딱 충격이 들어오고 나서 상체를 한 번 이렇게 딱 훑고 지나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체에서 탁 그냥 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하체의 일체성이 떨어지는 차들은 이런 승차감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디펜더 때도 이런 상하체의 일체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열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1열에서 느껴지는 이 묵직한 주행감이 2열에서도 사실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2열에서도 무거운 상체로 이 요철을 약간 좀 먹어주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디펜더보다는 덜하지만 독삼사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면서 부드러운 이 2열의 승차가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한 또 다른 부분이 정숙성, MBH적인 부분인데, 이게 차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풍절음이 되게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속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지만 한 130 정도 되면은 이 위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네요. 노면 소음은 굉장히 억제가 돼 있는데 120, 130 정도 넘어가면 이 위에서 약간 좀 바람 가르는 소리, 이게 좀 느껴지는데, 솔직히 이 정도 차체에 이 정도 MBH 대책을 세워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패스예요. 자,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좀 총평을 하자면 정말 의외예요. 차가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준대형 SUV 고려할 때 이 차를 일단 한번 타보세요. 일단 한번 타보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가 주는 랜드로버 고유의 특징을 독삼사만 경험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못 느끼는 주행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번 제가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느껴보시면서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스커버리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